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이제 할리우드의 어떤 샤방샤방한 그런 특별한 고민이 필요 없으면서도 10대, 그러니까 10대도 어린 10대, 어린아이들의 연애에 대한 이야기다. 뭔가요? 좋아요, 제가 너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학창 플립. 시절 사랑 이야기. 플립이란 영화예요, 플립. 첫사랑에 그냥 네. 거의 뭐 정석으로 꼭 꼽히는 영화인데. 그렇죠, 플립이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두 명이에요. 줄리라는 여자 주인공과 브라이스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두 명과 그들의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네. 첫 장면이 뭐냐면 줄리와 브라이스가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줄리 사는 동네에 브라이스가 이사를 와요. 이사를 오고 그게 8살이에요. 둘이서. 애기들이 나옵니다. 애기예요. 그 동네에서 처음 만나는 상황. 근데 이 줄리가 어떤 성격이냐면 핵인싸. 아, 초핵인싸. 그래서 브라이슨의 가족이 이사 트럭에서 짐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냥 막 뛰어 들어가. 오. 그래서 도와줄게 하면서 안녕 이러면서. 아, 네, 그쵸. 오. 브라이스도 그렇고 브라이스 아빠도 얘 뭐지 하는 거지. 이 시나리오 뭐지? 얘는 뭐지? 이 사람들은 사실 별로 인싸가 아니에요. 뭐 부끄러움이 소심하다, 겁쟁이,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설명들이 나오는데 일종의 벽 같은 걸 하나 세워놓는다고 해야 되나? 낯을 가리는. 네, 그런 성격들이라 보니까 이 줄리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야. 브라이스는 이사 왔잖아요. 조용히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근데 첫 등교를 하자마자 브라이스 왔어 하고 줄리가 뛰어나와서 인싸다, 안아주고 막. 막 안녕 브라이스. 챙겨주고 계속 들이대는 거야. 브라이스가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럴 그 것 광경을 같아. 보는 애들은 어떻겠습니까? 쟤 뭐야? 엄청 이러면서. 놀리겠지. 둘이서 뭐 어떻게 하면서 이제 그 뒤로 몇 년에 걸쳐서 이 브라이스를 줄리가 쫓아다닌다. 아, 좋아하는구나, 네, 진짜로.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시점이 교차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줄리의 시점과 브라이스의 시점이 교차돼서 나오는데 처음엔 브라이스의 시점에서 시작을 하고 이 줄리의 부담스러운 어떤 접근들 이게 막 묘사가 되다가 줄리는 그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줄리가 다시 서술자로 바뀌어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오, 네. 되돌아보고 일정 시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사건이 전개가 되고 이게 왔다 갔다 교차돼서 편집이 됩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오. 근데 이제 너무 그쵸. 훌쩍. 딱 그거야. 딱 그런 컸 느낌이야. 크긴 했다. 딱 그런 느낌인데 브라이스 시점에서 이해가 안 되던 줄리의 행동들 그걸 아. 왜 했는지 줄리의 시점에서 이해가 되고 우리가 다시 보게 되고. 그쵸. 줄리가 그 다음에 또 사건을 전개시키면은 그 다음에 브라이스가 왜 저러지는 또 브라이스 시점에서 다시 이해가 우리는 되고 알지만 서로는 모르겠네요. 왜 모르겠죠. 그랬는지. 그래서 그런 편집과 함께 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줄리의 성격을 굉장히 잘 보여준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교회에 있는 주거 지역이에요. 미국이라. 네. 스쿨버스가 다녀요. 네. 거기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줄리는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스쿨버스가 멀리서부터 오는 걸 지켜보는 애예요. 그러면서 방송을 해. 세 블록 남았다, 두 블록 이장님. 남았다, 두 블록 남았다 하면 밑에 애들이 줄리의 교통방송이다 이러면서 아, 진짜 인싸다. 진짜 핵인싸. 나무도 네? 잘 타고. 그쵸. 이런 줄리와 반대되는 브라이스의 성격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는 뭐냐면 줄리네 집에서 줄리가 닭을 키워요. 근데 이 닭이 낳은 네. 달걀을 브라이스네 집에 선물해서 맞은편에 살거든요. 선물을 막 해줘. 근데 이 브라이스의 아빠가 조금 성격에 문제가 있는데 시니컬한 인물이라 저 살모넬라균이 있는 거 아니냐 막 시비를 걸어. 그래서 줄리한테 가서 저도 그래. 그냥 드세요. 그쵸. 근데 아들한테 삶아 드세요. 야 줄리한테 가가지고 우리 가족은 달걀 안 먹는다 이렇게 좋게 얘기해서 거절해라. 그 아들 시켜 자기가 하지. 왜냐면 줄리가 브라이스랑 친구니까. 나 그래서 브라이스는 근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못 솔직하지 못한 성격이거든요. 버리나? 이게 아기가 아니라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버려요. 아. 버리는데 줄리가 갖다 주면은 받아서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줄리가 오기 전에 미리 가서 창문으로 보고 있다가 오늘 오는 시간이다 그러면은 문을 확 열어줘. 왜냐면 문을 두드리면은 가족이 알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가족한테도 얘기 못하고 줄리한테도 얘기 못하고 혼자서 그렇게 막 하는 얼마나 거야. 힘들까. 동백꽃 필 무렵이야 거의. 너 집엔 이거 없지? 이러는데. 이런 성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죠. 소심해. 그래서 줄리와 브라이스가 처음 만나 6살 때, 8살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대비되는 성격. 8살 때 줄리가 딱 정해놨어. 아, 내 첫 키스는 브라이스랑 하겠구나. 되게 전형적인 여성이네. 아, 누구 맘대로. 그치, 찍어놨어. 그러니까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반면에 브라이스는 성격이 좀 그렇다 보니까 줄리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피해 다니고 같이 다니는 남자친구랑은 아, 줄리 너무 귀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또래 사이에서 그런 네. 거. 딱 보면 알겠지만 이 일방적인 짝대기의 관계, 서로 짝대기가 맞지 않고 줄리가 일방적으로 브라이스를 쫓아다니는 관계가 되는 건데 이거 중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줄리가 맨날 올라가서 그 버스가 오는 걸 쳐다보던 그 플라타나스 나무가 있는데 그게 그 스쿨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집 그 마당에 있어요. 네. 근데 그 집주인이 그 나무를 베어내기로 한 거야.
왜냐면은 집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줄리가 올라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걸리적거린다는 거죠. 나무가 되게 커요. 아. 되게 큰 나무로. 왜냐면은 막 세 블럭 네 블럭 떨어진 그 어. 버스가 어. 보일 정도니까. 어떻게 올라왔지? 근데 그 플라타나스 나무가 너무 좋았던 줄리는 안 내려오는 거야. 아, 시위를 한 거지. 시위. 1인 시위. 고공시위를 합니다. 성격 보여주죠. 그 사건이 지역 신문에 보도가 돼요. 와. 보도가 되고 인싸. 그 신문을 본 브라이스의 할아버지가 브라이스한테 야, 얘 재밌네. 한번 데려와라. 어떤 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브라이스는 그동안 줄리를 무시해왔지만 일단 신경이 쓰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줄리는 그 나무에 대체 왜 집착을 했을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처음에 그 나무에 줄리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브라이스가 연을 날리고 놀았어요. 근데 그 연이 나무에 걸린 거야. 걸렸어 또? 아. 근데 또 브라이스는 그냥 뭐 아이고, 겁나서 이런 것도 그러죠. 있겠지만 그냥 아니, 걸렸네 하고 마는 버리자. 이런 캐릭터인데 포기하고. 줄리가 그 연을 찾아 올라간 거야. 아. 어린 대단하다. 줄리가. 어린 줄리가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 딱 갔을 때 보이는 그 장면, 풍경. 아, 그게 너무 풍경이 좋았던 너무 아름다운 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줄리는 그 나무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그 풍경을 바라본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또 느끼겠지만 줄리는 성격도 세지만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감수성이 아이예요. 풍부하네요. 네. 줄리가 치는 대사들을 보면은 13살? 이게 13살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내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깊은 매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있는 장면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는 별로 말을 안 했지만 상관이 없었다. 어쩐지 침묵이 말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어주는 듯했다. 뭐? 13살이 이런 대사들 혹은 누군가에 대해 평가할 때는 저 사람은 겉보기에는 말쑥하고 괜찮은데 그 아래에 뭔가 썩고 있는 것 같았다. 오. 야, 이렇게 보면은 그러게. 줄리가 진짜 이렇게 깊은 캐릭터로 나와요. 관찰력이 겉으로는 되게 그냥 좋다. 막 시끌시끌한 인싸 같은데. 그리고 누군가와 감정을 교류한다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데 굉장히 민감한 애로 나오는 거죠. 심지어 성실하기까지 해. 닭을 키운다 그랬잖아요. 이 닭이 어떻게 된 닭이냐면 과학박람회 이런 거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때 자기가 부화시킨 닭이에요. 아. 계란을 가지고 유정란을 가지고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거를 이제 발표 프로젝트를 한 건데 그걸 계속 기르는 그걸 거야? 계속 키우는 거야. 어. 계속 키워서 자기 뒷마당에 자기가 혼자 다 키워요. 부모님 도움 안 받고 키워서 그 달걀도 수거해서 팔고 돈도 벌고 이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기야, 사기. 이런 애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너무 매력적이네. 사이키인데 와. 반면에 브라이스는 뭐냐는 거죠. 소심하고 막 줄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평면적으로 이해를 해요. 쟤는 왜 그럴까에 대해서 몰라 그냥. 아직 어린 네, 애 같아요. 되게 미숙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나이 또래 당연히 그러겠다 싶은 느낌도 들지만 줄리랑 비교가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어린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체 왜 둘이 엮여 있는 거지? 왜 줄리는 이런 애한테 반해서 첫 키스는 쟤랑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는 입장에서. 근데 이런 격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벌어져요. 줄리는 점점 더 성숙해지고 브라이스는 성장이 별로 뭐 없으니까. 하는 놈이야, 어. 브라이스는. 근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줄리가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어쨌든 그동안. 네. 근데 줄리가 이놈은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요. 그래, 이거 뭐 그러니까 하는 놈이야? 내가 몇 년을 답답하게. 좋아했다고 하지만 이제 끝이다. 어, 상처받고 포기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 계기는 이제 영화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문제는 이 시점에서 브라이스가 줄리가 좋아진 거야. 그렇겠지. 그래야 첫사랑 영화지. 아이고. 짝대기가 어긋난 거죠 이제. 풀릴 자, 땐네요, 관계가. 그쵸. 이런 상황이 되면은 브라이스가 안달이 나겠죠 이제. 어떡하? 브라이스는 그 과거 정석이죠? 그러니까 이런 몇 영화에. 년 동안 정말 몇 년 동안 줄리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무시해왔으니까 사실상. 내가 널 좋아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또 아닌데 그때부터 훨씬 더 많이 줄리에 대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 전에 자기 삶의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생각해왔던 거지만. 귀찮고 그쵸. 그냥 그런 애였는데. 그 밀도 있게 줄리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의 감정이나 그 경험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브라이스가 예민해지는 거야. 이제 성장을 이제 네. 예민할 줄 그렇죠. 배웠네. 그래서 누군가의 감정을 줄리가 아닌 누군가의 감정을 좀 더 섬세하게 더 이해하고 있다는 걸 자꾸 보여줘요. 브라이스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를. 컸네 이제. 아, 이거 성장하는구나. 이런 순간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쩌겠어요. 근데 이미 줄리는 마음 떠났는데. 근데 이게 개쪽 같네 또. 이 클리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가 이 그러니까요. 헐리우드의 어린아이들을 다루는 이 영화는 해피 엔딩이어야 돼. 어떻게든 그래요. 해피 엔딩이어야 돼. 다시 사랑해야 해.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넷플릭스와 왓챠에서 넷플릭스 확인을 있구나.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무슨 이 모자란 남자애를 여자애가 잘 키워서 좋은 남자로 만들었다. 갱생시키는 이런 이런 스토리 스토리처럼 아니겠죠? 보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줄리도 그 자신들의 관계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깨닫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 영화를 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느냐. 첫 번째는 이 10대 초반까지 이 소위 어린이들 사이에 벌어진 연애 스토리인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줄리도 사랑이야, 뭐 좋아 이런 거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첫 키스는 얘랑 해야겠다. 라든가 당돌하네요. 그냥 얘한테선 좋은 냄새가 나. 라던가 뭔가 그런 어떤 단편적인 감정들로
그리고 서술이 돼요.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도 쉽지가 않죠. 사실 그 어린 나이에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줄리가 처음에 막 너무 들이댔잖아요. 근데 과연 줄리는 그때 잘한 걸까?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 처음 만나서 낯선 동네에 간 그쵸, 애한테 그쵸. 무례하게 다가올 네, 수도 있고. 학교에 가자마자 나는 소심한 애인데 누가 막 와서 안아주는데 어. 되게 부담스러운 방식인 거야. 그리고 자기가 감정이 생겼을 때도 그 감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 줄리와 브라이스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 고민들이. 그래서 이런 감정은 교육으로 되는 거냐 그냥 겪으면서 배워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태도나 규범들 이런 감정이 무엇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개했던 그 철학책 사랑에 대한 자꾸 철학책 마음이 있죠. 끌린다면. 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영화가 보여주는 그런 교육의 필요성이랄까? 그런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사실 성인들에게도 필요한 감수성 교육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네. 호리에도 허락이 필요하다고 음. 우리가 전에 바그다드 카페 영화 다루면서 맞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딱 줄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의 사랑을 받아주는 사람의 허락도 좀 필요한데 그거를 조율 없이 막 다가가는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가 또 이 영화 속에서 그쵸.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줄리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감수성. 그 예민함이라는 표현 우리도 얘기 나왔지만 자기가 좀 내키지 않아도 어쨌든 점점 커가면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되게 배려한 캐릭터로 나와요. 또 단지 저가 중요한 거는 그냥 조심만 하고 무조건 상대에 맞춰주기 이게 아니라 자기가 좀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는 애다라는 그게 되게 오. 매력적이에요. 자기 마음을 나누면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브라이스는 그냥 불편한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피해버리는 캐릭터예요. 예, 달걀 사건 같은 거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게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정말 큰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예민함을 키워가려면 나 혼자 그냥 프로 불편하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예민한 감성을 키워가려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요. 덮어놓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서 더 상처받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문제는 점점 커지기만 한다. 이런 점들이 저는 우리가 이번 주에 하고 있는 얘기들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미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는 그냥 디테일이 굉장히 훌륭하고 재밌는 영화예요. 플립이라는 영화 제목이 대사에 몇 번 등장을 합니다. 그게 사용된 맥락들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나오는 음악도 굉장히 대중적이고 서사도 마찬가지고 정말 한치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지만 그게 또 맛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너무 즐거워요. 내가 아는 길인데 어. 뭐 보면은 우리가 맨날 산책하는 길에도 꽃이 얼마나 예쁜지라든가 그날그날 달라진 디테일들 때문에 즐겁잖아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주제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봐도 좋고 그냥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냥 좀 힐링이 필요하다. 이때 봐도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로맨틱 코미디하면 꼭 꼽히는 작품이더라고요. 꼽히는 정말 명작 중에 하나죠 사실. 잘 만든 영화예요. 그리고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싶네요. 결과적으로 잘 된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에 약간 실습한 오. 느낌이어서 내 감정이 뭔지 생각해보고 발렌타인데이 이 책을 주면서 플립을 같이 읽으세요. 아직 멀었지만 빼빼로데이가 더 가깝다. 죄송합니다. 아기는 어떻게 실험적이네. 태어날까 이렇게 받으시고 이제 책플릭스